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가져난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801번째 시간으로 직장생활 1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장생활 1, 1986년에서 91년까지. 1986년 6월 30일로 전역을 하였다. 이리저리 직장을 알아보고 시도하다 최종 결정된 곳은 농협중앙이었다. 필기시험, 면접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발되었다. 한전을 간 녀석도 있었고 국민은행을 간 친구도 있었다. 박은 LG에 있었고 김은 동서증권에 있었다. 10월 1일자 입사했다. 3개월을 쉬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금방 지나가 버렸다. 300만 원의 적금을 탔다. 부모님께 드렸다. 이리저리 취직시험을 치러 서울을 오르락내리락 했다. 중간에 광주를 들러 주양을 만났다. 입사를 하기 전에 일주일은 친절 봉사 점검을 하면서 보냈다. 그때 처음으로 H대리를 만났는데 온화해 보였다. 한일은행과 농협의 친절도를 비교해서 점검하고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드디어 입사를 하였고 발령을 받았다. 발령지는 정말 생소한 곳이었다. 통영군지부였다. 충무시와 통영군이 함께 있는 곳이었다.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미양이었다. 서울에서 임용장을 받고 발령지로 내려갔다. 일단 하숙을 하기로 하고 먼저와 근무하고 있던 Y주임과 같이 기거를 하게 되었다. 처음 3개월간은 수습기간이었고 회원농협에서 일단 근무를 해야 하였고 수습일지를 써내야 했다. 일주일 정도를 충무농협에서 출납도 해보고 공과금 수납도 해보면서 보냈다. 주산도 놓아야 했는데 어설펐다. 현금을 세는 것도 익숙해져야 했다. 출납을 여지간히 봤는데 집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가끔씩 식사를 하러 가기도 하였다. 군집으로 와서는 본격적으로 수습 업무에 들어갔다. 맨 먼저 맡은 것은 상호금융 업무를 봤다. 시금고와 금공고를 같이 갖고 있던 관계로 2명의 직원이 시청 군청으로 갔다가 퇴근 시간에 사무실로 와서 마감을 했다. 마찬가지로 업무에 숙달된 여직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익년도 상원이 되자 업무가 분장이 되어서 모출납을 맡게 되었다. 입출금을 맞추고 시제를 맞추는 부분이 쉬운 게 아니었다. 과로로 인해 코피를 흘리기도 하였다. 매일매일이 새로웠고 급일이 지나면 월말까지 가까울수록 퇴근이 늦어졌다. 숙직도 많았다. 주말에는 부산으로 갔다. 충무까지 2시간 내지 3시간이 소요되었다. 4월에는 3주간의 초임으로서의 직원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경기도 원당에 소재한 중앙교육원에서 받았다. 교육이 끝난 후에 4월 19일에 결혼을 했다. 신혼여행 후 곧바로 주말 부부가 되었다. 어느 경우에는 부산으로 갔고 한 번은 고흥으로 갔다. 100길로 가는 쾌속선은 2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육로로는 만만치 않았다. 충무에서 진주로 일단 가야 했고 다음은 진주에서 순천으로 가고 마지막으로 순천에서 다시 고흥으로 들어가야 했다. 어떤 경우에는 순천에서 또는 진주에서 만나기도 했다. 선임이었던 Y주임의 도움이 절실했고 많은 지도를 받았다. 그제 연초가 고향이었는데 통영에 근무하고 있었다. 바둑도 상당한 실력이었다. D대학 통계학과 출신이어서 상당히 수리에 밝았다. 전날 모출납을 했더니는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농협을 퇴직하고 나와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다. 인근이었던 거제에서 어음수표의 교환을 위해 직원들이 매일 왕래했다. 군지부 내의 소관조합이 8개에 달했다. 3개는 도서지역이었다. 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인사 등 군지부에 맡겨져 있었다. 지부장은 J모 씨로 인자하시고 합리적인 분이었다. 차장은 N모 씨라는 분이었는데 다음번에 A모 씨, Y모 씨라는 분이 전입해왔다. A 차장님은 충남 예산 출신이었는데 매우 예리했다. 군지부에서 1년의 출납 생활이 지나고 판매계로 이동되었다.
조합의 판매사업 실적을 보고해왔고 부진한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대책 보고를 하기도 했다. 해안 지방이 되다 보니 농산물의 판매 실적이 저조했다. 반농 반어 조합원들이 많이 있었다. 도서지역인 사량, 욕지, 한산은 판매사업 실적을 올릴 만한 것이 별로 없었다. 판매사업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 지역본부에 주기적으로 대책보고를 해야 했다. 양곡 인왕권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정기감사 시 폐기 처분하기도 했다. 마녀장이 되었는데 1년 번호 순서대로 정리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2층에서 판매보고회를 보게 되니 회사가 순조롭고 여유로웠다. 조합의 지도부장이 한 번씩 방문해서 식사도 같이 했고 저녁 자리도 있었다. K 가장분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대단한 강단을 갖고 있었다. 최근에는 농협을 관두시고 합천 상가 쪽에서 한우를 키우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주말에는 손님이 넘쳐나서 대만원이었다. 감사기간 중에도 퇴근을 하지 않고 근무하기도 했다. 허리 디스크가 있었는데 사주를 먹고 나왔다고 했다. 따님이 경기도 쪽에서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라고도 했다. 한 번은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밤늦게 창원의 지역본부에 직접 가져다 주기도 하였다. 88년이 되자 인사이동을 하게 되어 서울로 가게 되었다. 본부 쪽으로 가려는 희망이 있었으나 숲으로 돌아가고 서울지역본부 총무과로 발령이 났다. 입사 이후 6개월 내에 시가 발령 받아왔다. 군대는 동기였고 대학교는 선배였다. 군집 후에 같이 근무했던 K모 씨 집에 하숙을 하면서 지냈다. 그는 행정학과 출신이었고 행시도 1차까지 합격한 전력이 있었으며 대학원도 수료했다. 부산 남고 출신이었다. 처음에는 판매기를 맡았다가 임무교대를 했다. 출납과 판매기로 서로 교체했다. 처음 어느 날 동안 계속 도와주었다. 사회과학을 전공했던 관계로 수리에 박지 못했다. 업무는 여직원의 도움이 있었다. 전입고 창임이었던 Y주임은 전산수로 발령이 나서 서울로 올라가 버렸다. 1, 2년 후면 성진시험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실무교재를 복사한 것을 가지고 올라갔다. 서울 익숙대 입구에 하숙집을 구했다. 반지하에 방을 구하고 초창기에는 하숙 생활을 했다. 서울지역본부는 종로상가에서 용산 한강로로 이전을 앞두고 있었다. 총무과에서 비상계획 업무를 맡게 되었다. 6월경에 올라왔는데 8월경에 을지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것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대형 상황판들도 새롭게 만들어야 했고 눈꽃 뜰 새가 없었다. 과장님은 학군장교 출신이었다. 진도가 고향이었는데 오랫동안 비상계획 업무만 맡아오셨다. 전임 직원은 기획부 분회장이었는데 노지에서 동의도 받지 않고 발령을 냈다고 해서 한동안 농성을 하게 됐다. 한참 나중에는 노조위원장이 되었고 지점장까지도 하셨는데 병이 나서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고 했다. 예비군 업무와 을지연습 관련 내용이어서 아주 생소한 내용이었다.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핑계로 시골에 내려가는 것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다. 하숙생활을 하다가 친구였던 김군과 의기투합하여 대림동에 방을 한 칸 얻어 같이 생활하게 되었다. 이삿짐을 장인어른이 옮겨주었다. 부엌은 좁았다. 보증금은 500만원 정도였다. 88년 7월에 큰아들이 태어났다. 며칠이 지난 후 고흥으로 내려가 산후조리를 도왔다. 출산 일주일 후에는 부산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다. 병원에 있던 기간 중에는 전환댁이 될 사람이 간호를 했다. 3명의 가족이 따로따로 살았다. 고흥으로 한번 내려가면 거의 6시간에서 8시간이 소요되었다. 8월이 되었어야 일주일 동안 을지연습을 했다. 각 가별로 주제발표를 하게 했고 일주일이었지만 그건 최고 바쁜 나날이었다. 야간까지 계속되는 관계로 보통 일이 아니었다. 88 올림픽이 서울에서 있었다. 엄청나게 구군이 상승되는 듯 했다. 서울로 온 지 1년이 지나고 나서 담당 과장이 일선으로 나갔다. 서울지역본부의 인원이 줄어들어 예비군 편성이 중대에서 소대로 격화되었다. 무기고도 있었고 카빈 소총도 비치되어져 있었다. 비밀문건도 있었다. 직접 예비군을 운영하는 것이었고 직장 예비군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군부대를 방문해야 했고 직장 예비군 모임에도 참석해야 했다. 담당 대리로 김 대리라는 분이 오셨다. 전주상구 출신이었는데 술을 못 마셨다. 일은 무척이나 꼼꼼하고 치밀하게 하셨다. 89년에는 내내 성진시험 공부에 매달렸다. 실무책자 등 차분히 숙독하면서 실력을 연마해 갔다. 숙직, 당직, 보안 업무 등 업무를 같이 보았다. 정년이 얼마 남기지 않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시험을 치르겠다고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하여 교대로 주간 오후에는 각각 시간이 주어졌다. 연도 말쯤 해서 기획부장이 친상을 당했다. 상가에 가서 2박 3일간 봉사를 했다. 중창도 아우네 장터 부근이었다. 주문객이 무척이나 많았다. 조화도 많았고 색다른 장례 문화를 보았다. 돼지를 6마리나 잡았다. 겨울철이라 연탄을 마당에 만들어 훈기를 조성하였다. 뜨끈뜨끈하였다. 음식상을 날라야 했고 부조금도 챙겨야 했으며 보통 일이 아니었다. 몸살이 날 것 같았다. 서너 명이 그 뒤처작거리를 하느라 곤욕을 치렀다. 상례가 끝나고서 독립기념관을 둘러보고 기경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모춘상을 당했다. 그때 그 멤버가 또다시 가서 두 번째 장례일을 거들었다. 이번에는 지난번만큼 무상을 오지는 않았다. 어쨌거나 코앞에 성진시험이었는데 귀중한 시간을 허투루 보낸 것은 어쩔 수 없었다. 2월 성진시험은 3월경에 치러졌다. 3월에 드디어 주말부부에서 해방되는 기회를 맞았다. 집사람이 서울시 교육청 소속으로 정건이 된 것이다. 중구에 소재한 장충여정으로 발령을 받았다. 야간 수업 담당으로 배정을 받았다. 6시경부터 10시간까지 수업을 하였다. 집은 용산 쪽으로 얻었다. 방이 2칸짜리였다. 아들도 데리고 왔는데 다른 사람에게 맡겨 키웠다. 성진시험을 치르고 얼마 있다가 발표가 났는데 다행히 합격을 했다. 원체 인원을 많이 뽑은 덕이었던 것 같았다. 무척이나 기뻤다. 발령한 6월경에 났다. 주말부부 3년 이후 새롭게 결합된 상황에 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생이별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었던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인사 담당이 문을 찾아갔다. 사정을 설명하고 발령 취소를 원한다고 했는데 발령 취소는 안 된다고 해서 결국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인사 발령이 나고 일주일 동안 내내 집사람이 눈물바람이었다. 발령지가 제주도였다. 일단은 간단히 짐을 꾸렸다. 남제지부 제주 군지부 과장으로 발령이 났다. 처음으로 발령을 받아 제주에 가니 낯선 이국 땅 같았다. 다행히 출납과장은 다른 사람이 맡았다. 책임자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옆의 출납대리가 예비군 훈련을 갔다 대직을 하는 기간 동안 중앙에 감사를 받았다. 남제주에는 두 사람이 같이 갔다. 중청도 괴산 출신이라고 했다. 맨 처음에는 방을 2개 얻어 같이 생활했다. 그는 K대 출신이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이었다. 정병에서 근무를 했다고도 했다. 여름방학 동안에는 집사람이랑 한 달 동안 같이 생활할 수 있었다. 집사람을 엄청난 설득 끝에 휴직을 하는 것으로 다이반을 찾았다. 얼마 후 방학이 지나고 24평가량의 아파트를 하나 얻었다. 방이 3개 딸린 아담한 2층이었다. 여러가지 잡무 등을 정리해서 10월에 집사람이 내려왔다. 참으로 오랜만의 해우였고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의 시작이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가정의 안락함을 누릴 수 있었다. 3명의 식구가 보통 가정의 모습으로 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었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한 시간이었다. 주말마다 제주의 곳곳을 놀러 다녔다. 유명 관광지 등을 돌아다녔고 신혼여행 때 둘러보았던 곳들을 다시 한번 감상하였다. 제주도로 내려온 20명 가까운 전입 동기들은 매월별로 제주와 남제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고 정담을 나누었다. 휴일이면 성진 동기들 간에 335 모여서 좋은 곳을 찾아다녔다. 예미지, 식물원, 용암, 동굴 등도 다시 탐사하였다. 차량이 없어 불편하였지만 대중교통으로 해결하였다. 섬이다 보니 꽉 막혀 있었고 닫혀 있다는 것에 답답함이 있었지만 한정된 공간에서 유수한 관광 자원을 가진 곳이어서 남다른 장점도 갖고 있었고 특색도 있었다. 지부장님은 내부적인 부분에만 신경을 쓰라고 말씀해 주었다. 2개의 지점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배치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 군지부 내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차장님이 있었는데 매일
1시간 전을 일찍 나와 낚시를 하고 출근을 하였다. 관광지가 많다 보니 먹고 노는 유희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었고 소비 풍조가 강했다. 여자들도 자의식이 강했으며 강단이 있었다. 지역 특수성으로 사투리가 심해서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도 있었고 풍속도 육지와 전혀 딴판이었다. 연도 말에는 남제주 안덕 등지로 회수 출당을 나가기도 하였다. 체육 행사를 위한 야유회는 밤섬이라는 섬으로 가서 낚시를 했는데 정말 잘 낚였다. 매양 올라오는 곳이 놀래미였는데 가끔씩 우럭이 낚이기도 하고 소주에 바로 해를 쳐서 안주로 먹었는데 바닷가에서의 흥취가 그저그만이었다. 업적이나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그럭저럭 꾸려나가고 있었다. 일부 직원은 제주시에서 출퇴근을 하였고 대부분은 남제주 지역에서 출퇴근하였다. 신년에는 전 직원이 모여 기념 촬영을 하였다. 익년도 3월에는 집사람이 친정으로 보냈다. 둘째의 해산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이삿짐을 꾸려놓은 채 간명하게 지냈다. 사흘 말경에 발령이 났다. 서울지역본부 원효로 지점으로 배치되었다. 지점장은 청와대 경호실 출신으로 80년대 농협으로 오신 분이었다. 농협생활의 청년을 마지막 1년을 남기고 있었다. 처음으로 출납대리를 담당했다. 기능직에서 환직한 직원이 꽤 있었다. 사업, 사무 업무에 스트로다 보니 시제장을 전부 써줘야 했다. 처음 접해보는 사무일이라 힘들어했다. 단순하고 간단한 일만 처리토록 했다. 신림동에 집을 하나 구했다. 방 2칸이었다. 새 집이었다. 청경으로 근무했던 이가 시골에 갔다가 졸지에 돌아가셨다. 좋지 않은 일들이 꼬리를 물었다. 다음에 새로운 지점장이 왔는데 법무로 정근을 갔다. 그리고 얼마 후 지점에서 같이 근무했던 이청의 총무 담당 대리가 집에서 돌연사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경고 출신 농협 모임을 타워 호텔에서 했다. 감사를 받기도 했다. 지점에서 생활할 때 체육 행사로 치악산으로 놀러 가기도 했다. 남영동 일대에서 많은 곳을 돌아다녔다. 김정구 선생이 나오는 야간업소 황금마차를 가기도 했고 통기타 가수 김모가 기타를 치며 나오는 곳을 가보기도 했다. 점심시간에는 주로 대구탕을 먹기도 했고 용산경찰서 옆의 삼겹살집에서 먹기도 했다. 한 번은 용산역 부근의 나이트클럽을 갔다가 사단이 벌어지기도 했다. 용역 기사가 있었다. 술자리에서 그만 시비가 붙어 한 놈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이 잘못되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새로운 지점장님은 만리장성이라는 중국집에서 책임자들과 한잔하기도 했다. 한 번은 지역본부에서 출제를 담당하라고 해서 일주일간 꼼짝없이 갇혀 지내기도 하였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